자, 이어서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 커맨드 라인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프로그램 만들면서 메인 메서드 체크해서 계속 만들면 요 메인 메서드 가로 안에 스트링의 요 배열, 그 다음에 args, argus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기본적으로 따라서 왔어요. 자, 이제 우리 배열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가죠? 즉, 대가로 붙었으니까, 아, 배열이구나. 그러면 배열인 여러 개 방이 있는 거네. 근데 각각의 한 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은 스트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배열의 변수 이름이 args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실제 이 메인 메소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맨 처음에 실행되는 부분이에요. 이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 부분이.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우리 맨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우리 실습했을 거예요. 헬로 자바들 실습했었죠. 그래서 자바 C하고 헬로 자바 자바, 그죠? 그래서 실제 컴파일하면 나올 거고, 컴파일하면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자바하고 헬로 자바하고 딱 실행하면 실행이 됐었습니다. 그죠? 자, 뭐 이따 교수님이 다시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다시 그 부분 좀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인 메소드를 실행을 할 때 단순히 그 클래스 이름만 가지고 실행하기에는 너무 정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행을 할 때 뒤에 어떤 문자열, 그 다음에 스페이스 공백 띄우고 문자열, 스페이스 공백 띄우고 하는 이런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실행하면서 이 메인 메소드를 전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주는 정보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argument라고 부르고요. 이제 한글로는 인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이런 정보들을 우리 코멘트 상에서 쳐서 더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내부에서는 이렇게 준 요 부가적인 정보들을 결국은 어디에다 넣어주냐면 변수 이름은 args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매개 변수 이름으로 넣어주면서, 자, 교수님 지금 매개 변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정의되는 요 변수는 따로 우리가 밑에서 선언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요 메인 메소드 가로하고 요 안에서 써주면 벌써 선언이 됐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는 다른 쪽에서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rgs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받았고, 특히 이렇게 전달받는 이런 변수를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파라메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실제 들어가는 구조 자체는 배열이고 각각 방에는 문자열로 각각 들어가 있는 구조로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교재 160페이지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160페이지 프로그램을 또 실행하면서 그 다음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자, 여러분 160페이지에 있는 main string array argument .java예요. 자, 지금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우선 교수님이 그냥 프로그램을 한번 확 실행시킬게요. 자, 실행시켰더니 지금 처음에 돌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요 매개 변수 파라메타로 받은 요것의 점 랭스, 즉 지금 방에 몇 개 방이 방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봐서 걔가 2가 아니면 이렇게, 자, 뭐 프로그램 사용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찍고 엑시트해서 프로그램을 끝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뭐 하는 프로그램인가 하면 실제 커맨드 모드에서 자바하고 요 클래스 이름, 프로그램 이름 요거, 자, 요거를 이렇게 쳐주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이제
그 아규먼트, 즉 인수로 한 칸 띄고 숫자 한 개, 두 개를 주게 되면 실제 이렇게 준 것을 실제 요 값들이 이 이름으로 들어왔으니까 요 이름에 인덱스 0에는 여기 있는 요 값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1에는 요렇게 친 값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 스트링으로 들어왔으니까 스트링으로 들어왔고,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들어온 경우에 정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인테저든 파스 인트라는 것은 정수로 만들어 주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또 교수님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수로 만들어 줘서 num1, num2에다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산을 해서 그 결과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따 교수님이 요 커맨드 모드에서 이렇게 그대로 한번 칠 거예요. 칠 건데, 우선 이런 커맨드 모드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클립스에서도 기능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 중간에 그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실행했을 때 이렇게 에러가 난 거는 실행이 이렇게만 돼서 그렇죠. 그죠? 이렇게만 실행이 된 거예요. 자바하고 여기 있는 클래스 명까지만 해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요 부분에 프로그램이 그 체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부가적으로 파라미터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세팅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클립스에 run 메뉴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run configuration을 한번 run configuration 클릭 한번 해봐 주세요. 자, 클릭하면 지금 실행하는 클래스는 main string array argume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실행할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argument라고 해서 넘겨주는 인수값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10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 칸 띄고 30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apply 딱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run 한번 딱 눌러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 실행하면서 뒤에 10하고 30을 더 붙여서 넘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0하고 30하고 더해서 정상적으로 40이 실행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 세팅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실행을 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규멘트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싶다면 아까 들어갔던 대로 run하고 run configuration 들어가서 아규멘트 선택해서 아까 줬던 것을 지우고 그 다음에 apply 하고 close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띡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이제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한번 자, 우리 커맨드 모드에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프로그램을 카피를 해서 교수님은 요거 C 밑에 템프 밑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런 패키지 구조가 있는데 교수님 패키지 구조 없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메모장을 띄워서 여기 패키지 선언되어 있던 부분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모드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모드 실행은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실행 버튼을 딱 누르고 자, 실행 버튼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여기 CMD라고 탁 치고 확인을 딱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cd, 그 다음에 여기 백슬래시 표시예요. 여기 원 표시라는 거. 자, 교수님은 C 밑에 템프였으니까 이렇게 가서 C 밑에 템프로 가서 dir 치면 여기에 있는 이제 어떤 파일이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교수님 조금 전에 카피해온 그 다음에 패키지 지웠죠. 그러니까 점 자바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럼 요거 컴파일 해야죠. 자바 C라고 하고, 자, 요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요거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두 번 하세요. 두 번 하면 그대로 이렇게 카피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엔터를 띵 치면 자, 정상적으로 이렇게 컴파일이 됐어요. 자, 실행하는 거는 우리 자바죠. 자바니까 그다음 아까 우리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복사한 거 갖고 왔으니까 점 자바는 없애버려야겠죠. 한 칸 띄고 10 치고 한 칸 띄고 30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한번 띵 쳐보세요. 자, 그럼 정상적으로 지금 10 더하기 30이 40이라고 하는 그 결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커맨드 모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162페이지네요. 자, 162페이지. 자, 가서 자, 다차원 배열입니다. 지금 앞에서 배웠던 배열은 이제 1차원 배열이에요. 그렇죠? 1차원 배열. 그래서 방이 0, 1, 인덱스 1, 0, 1, 2, 3, 4 이렇게 붙는 1차원 배열이에요. 그런데 1차원 배열로 실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2차원 배열로 쓰게 되고, 자, 2차원 배열은 마치 우리 수학의 행렬 구조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엑셀 구조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행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운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행도 0, 1, 2, 3, 4 이렇게 갈 거고 열도 0, 1, 2, 3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행이 0이고 열이 0이면 0, 0번째 행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 1, 0, 2, 또 1, 0 이런 식으로 앞에는 행, 뒤에는 열 형태대로 실제 그 방의 위치를 나타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뭐 이런 개념이 있죠. 행이라고 하면 우리 건물에 보면 층이 해당될 거고 1층, 2층, 3층 이렇게 해당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층에 들어가면 다시 방이 인덱스 0번째 방, 인덱스 1방, 1인방, 2인방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선언 자체도 우리 아까 이 배열인 경우에는 대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이거는 1차원 배열이었을 때였으니까 2차원 배열이었으니까 이와 같이 한 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선언으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쓸 거예요. 자, int하고 지금 대괄호 시작 끝이 시작하고 끝나는 게 두 개가 있으니까 2차원 배열이고 각 방에는 들어가는 자료의 타입이 정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름은 스코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명이 만들어졌고, 즉 배열명이. 자, 그 다음에 new하고 실제 배열은 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new에서 방 만들어주는데 앞에 2 뒤에 3이니까 앞은 행을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 건물의 층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뒤에 붙은 것은 그 열을 얘기합니다. 그죠? 해당 층에 있는 방의 순서가 되겠죠.
방들이 되겠죠. 방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64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또 실행하면서 교수님이 개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164페이지 프로그램이 165까지 이어져 있는데, 지금 교재에는 너무 사용하지도 않는데 너무 어렵게 지금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어디까지만 딱 설명을 할 건가 하면 여러분 교재에 10번째 라인, 그죠? 10번째 라인까지만 하고 뒷부분은 다 X 치세요. 다 보지 마세요. 자, 이거는 이제 빈도수도 별로 없고 이렇게 쓰는 확률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그냥 앞에 부분만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교수님이랑 같이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의도는 뭐냐면 지금 수학 점수를 담을 수 있는 2차원 배열 자체를 지금 만들어내는 샘플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수학 점수를 만드는데 얘를 2행 3열입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지금 배열인데 대괄호 두 개니까 2차원 배열이다. 이름은 매스 스코어스다. 그 다음에 뉴에서 만드는데 2, 즉 행이 2라는 거죠. 건물의 층이 2층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제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방이 3개씩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앞으로 반복을 돌리면서 거기서 실제 자료를 꺼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집어넣기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이 반복의 개념은 우리 앞에 있었던 구구단의 반복 개념처럼 먼저 반복을 뭐부터 시켜야 된다? 행부터 먼저 반복을 시켜야 돼요. 행부터. 자, 그리고 행부터 반복을 시키는데 행을 이제 뭐 i는 0,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행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딘가면 실제 여기 이 변수점 length라고 하면 해당되는 그 행의 즉 건물층이 몇 개라고 하는 그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별로 반복을 한번 시키면 행별로 행의 개수만큼 반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행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열별로 또 반복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건물인 거고, 건물의 층인 거고, 그 다음에 층에 들어가면 해당 층에 방들이 있을 거죠. 그래서 방에 해당되는 게 열이라는 거죠. 그런데 해당 층에 해당되는 열 개수, 즉 방의 개수는 어디에 정보가 있냐면 그 인덱스, 그죠? 인덱스.랭스라고 하는 곳에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별, 열별, 방 돌면서 자, 지금 여기다 이렇게 찍을 거예요. 실제 들어가 있는 실제 여기 행이죠. 건물의 층이에요. 층. 그 다음에 K는 열이에요. 열. 즉 그 층의 방의 번호인 거죠. 인덱스. 자, 그럼 이렇게 출력을 해서 돌아왔더니 자, 여기 보세요. 먼저 행별로 반복했으니까 행은 지금 두 개였죠? 층이 두 개였어요. 그래서 인덱스 0인 것과 1이 쭈르륵 나온 거고 자, 이 안에서 또다시 열별로 반복을 했으니까 열별로 인덱스가 0, 1, 2, 0, 1, 2 해서 이렇게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항상 행별로 반복하고 이 안에서 다시 열별로 반복하고 행의 실제 몇 번 반복을 해야 되냐라는
나오는 변수 명칭 length. 자, 이거는 뭐 우리 1차원 배열하고도 동일했어요. 자, 근데 열별로 반복하는 것은 실제 첫 번째 요 배열, 2차원 배열이니까 첫 번째 배열, 즉 그 행이 되겠죠. 행의 index.length의 정보가 결국 해당되는 얼마만큼 그 열이 있냐, 즉 방이 있냐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배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